안녕하세요. 범바라목두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상당히 지금 추세적으로 하향 쪽으로 확실하게 말머리를 돌려 세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집값 오른다 하면서 들썩들썩거리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이거 얼마 못 갑니다. 12월 지나면서 내년 1월 이제 새해가 되면서 굉장한 부동산 시장에 위기감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단 거래량이 절벽이잖아.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건 그만큼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겠고 627 대책부터 7, 8, 9 또 9월 달에 대책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11호 대책까지 나왔었습니다. 세 번 상간의 이 대책들이 굉장히 초강력 대책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존 이제 부동산 사이클링 상에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집값을 좀 펌프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호재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 이제 매물량 폭주하면서 터져 나올 가능성 높겠고요. 반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연일 계속적으로 우상향 궤적,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다우, 나스닥, S&P 500과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과 미주 시장의 금융 동향은 굉장히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그걸 찍고 내년까지 상승할 그런 기운을 그냥 내공처럼 가득 그냥 담아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엔캐리 청산의 두려움도 깔려 있지만 일본이 배째라식 기준금리 인상하기는 좀 어렵다.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만약에 일본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버튼을 딱 눌러버리면 미국 금융시장에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 박살 나면 도미노식으로 그냥 모든 금융시장 니케이, 뭐 상해, 항생, 뭐 유럽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그냥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 스스로를 디스할 수 있는 글쎄요 그런 배짱은 없을 거라 보고요. 일본 물가 하나 때문에 모든 세계 경제가 그냥 말아 드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본 기준금리 인상은 동결로 끝날 가능성 높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뭐 하나에어로, 카카오 등등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금 자체가 확실하게 도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혈색이 화기애애하게 또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화기애매해지는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77%가량 거래량이 지금 위축이 됐습니다. 영등포는 무려 마이너스 93.9%, 광진 마이너스 90%, 성동 89.6%. 이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합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거래가도 역시 함께 동반해서 손잡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위기인데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해요. 오히려 더 반대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전망은 굉장히 편파적이다. 추가적 대책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서울 집값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는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그냥 하늘을 가리듯이 아니다. 집값은 규제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끝까지 올라간다, 올라친다 라는 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 나름대로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집은 팔아야 되겠는데 집은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신고가를 몇몇 띄우고 있는 집 외에는 보합세 내지는 굉장히 이 매수세 자체가 끊겨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한 어떤 불안감이 파고드는 그런 어떤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회로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 또 줍줍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12만 명 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다음 주 12월 12일. 요거는 아마 10년 상간의 가장 역대급 무순위 줍줍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날짜가 딱 박혀 있습니다. 12월 12일. 우리 구독자들 중에 날짜 좀 말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날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날짜 딱 박아 드렸어요. 청약홈에 뜰 예정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DH자의 개포입니다. 야, 여기가 무순위가 나와요. 근데 이거 7, 8년 전 분양가로 나와요. 아니 7, 8년 전에 분양했는데 어떻게 2018년이죠?
지금 또 나옵니다, 이거에. 또 불법 행위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 아니, 7, 8년 지났는데 이게 불법 행위가 7, 8년 전에 걸리지, 어떻게 2025년 와가지고 걸리냐? 굉장히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무순위 줍줍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게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무순위다. 왜? 여기 지금 40억 하거든? 근데 분양가가 14억에서 15억 정도. 시세 차익으로 따지면 25억입니다. 근데 여기 전세가가 1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적으로 따지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40억짜리 아파트를 찝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또 12월 12일. 12이네. 굉장히 좀 상징적인 또 숫자인 것 같고. 이번 줍줍이 왜 역대급인가? 현재 시세가 40억이고 안전마진이라고 그러죠. 시세 차익이 25억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비용 포함해서 최대한 15억 정도 내외 예상하는데 한 14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분양가가. 근데 지금 분양가 시세가 40억입니다. 저 놀래가지고 저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전세보다 근데 분양가가 낮아. 무혈 입성 가능하다. 왜? 전세 끼고 내 돈 없이 입주 가능한 수준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얘기죠. 지금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또 뭐 소유권 이전 전제로 한 또 뭐 대출 부분 여러 가지 또 복잡하게 좀 따져야 되는데 좀 심플하게 따지자면 전세가보다 분양가가 더 낮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40억이에요. 매물로 나온 게 41억, 2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청력 끼고 있죠. 자이 아파트 중에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흑석자이가 있는데 오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여기는 뭐 이제 동작구에 있으니까 완전 뭐 강남 심장부에 딱 박혀있는 아파트니까 요런 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꼭 해야죠, 무주택자라면. 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냥 일단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또 배포가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이 선당 후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약 취소를 해버리면 그 자체로 청약 자격을 잃어버리는 이 규약이 있으면 이거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작정 하시면 안 돼요. 선당 후곰이 가능한 무슨이만 하시라. 아니, 난 뭐 돈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여러모로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되나요? 자격 박탈돼 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이거 좀 잘 살피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불법 행위 재공급, 이거는 이제 고스란히 그 당시 원분양가로 공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역대급입니다.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무슨이 다음 주에 나온다는 얘기고,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자 우선이고요. 분양가 당시 분양가가 14억 3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40억 하죠. 야, 7년 8년 지났는데 이게 25억이 올라 버렸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그냥 부동산에 그냥 돈을 때려 박았지. 그것도 서울 강남 쪽에 영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저 집 잡으면 내가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시세 자체가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이게 40억 하던 게 80억 되겠습니까? 예? 80억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초기 분양가로 나오면 이게 역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거니까. 지금 시세보다 예, 좀 추세적으로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확실히 이제 25억 정도의 예, 시세 차익 방어력을 딱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자, 이런 어떤 이 무순위 줍줍은 뭐 어마무시한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7, 8년 전 분양가를 달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분양가가 강남도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되면, 요새 뭐 강남에서 나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도 뭐 25억, 30억 하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강남구 아파트 대장 단지들 면면을 보시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11월 21일 거래가가 8억 6천 떨어졌습니다. 25% 하락. 그죠? 새한 느낌이 들죠. 근데 반대적으로 서학개미 금융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수익률이 80%입니다. 야, 이게 옛날에는 진짜 부동산이 말도 안 되게 수익률을 찍었는데 뭐 여전히 높죠. 24억인데. 근데 추세로 보자면 부동산 조정률이 급격하게 찾아오면 이것도 깨질 수밖에 없다. 근데 금융 쪽으로 가신 분들은 뭐 한 80% 수익률 얻게 되고요. 그리고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역시도 7억 정도, 지금 8%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78억 하네. 저세상 분양가인데 뭐 거의. 아무튼 영끌 하신 분들 수익률이 뭐 어마무시할 것 같지만 그건 뭐 일부
일부에 해당되는 어떤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영끌 매수 비중 하락, 영끌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위기고, 실제 수익률도 그닥 그렇게 시원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억 아파트 영끌 매수한 경우에 5년 후 시세가 17억 4천 올랐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45% 상승했는데. 이게 금리 부담과 대출 이자 증가로 이런 걸 좀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사람들이. 무조건 액면대로, 5억 올랐네? 너 부자 됐네? 너 영끌 성공했네? 아니야. 금리 부담하고 대출 이자를 따져야 된다니까? 자, 6억을 20년 동안 7%, 지금 K뱅크가 77% 정도 나오니까, 분명히 이제 시중은행도 7, 8%까지 올라갈 겁니다. 대출 받았다 합시다. 그럼 대출 원금이 6억입니다. 근데 총 대출, 갚아야 될 이자가 5억이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아니, 5억 올랐는데 이자를 5억 내면 남는 게 없잖아. 매월 상환 금액은 460만 원이고, 눈 튀어나오죠. 총 상환 금액은 11억이야, 11억. 이야, 진짜, 이거는 진짜, 12억 아파트를 한 절반 해가지고 6억 정도 보통 대출 받았죠. 영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17억까지 올랐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내야 될 이자가 5억이면 이게 남는 게 없잖아, 수중에. 그러니까 영끌 수익률이 그닥 시원하지 못하다. 오히려 금융 쪽에서 ETF 수익률이 더 단단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주담대 금리도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주담대 금리가 어느 정도 그냥 뒤로 밀리거나 그냥 동결돼 있으면 몰라도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단은 7%대요. 우리가 계산한 7%, 그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200조 원 머니무브 시작될 수밖에 없겠고, 이제 부동산에서 뽑아먹을 게 없구나. 그래서 금융 쪽으로 옮기자. 그래서 영끌 대기 수요들도 대체적으로 다 금융시장 쪽으로 이제 말머리를 돌려세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실질적으로 세제 개편까지도 일어났죠.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3억 이하는 20%, 50억 이하 구간에는 25%, 분리과세 비율을 했습니다. 이 분리과세 비율 복잡한 것 같은데 딱 장점 하나가 있죠. 고액 자산가 대주주의 배당 소득세 부담이 낮아져서 배당 투자 유인이 커집니다. 돈 다 어디로 가느냐? 투자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결국 증시자금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결국에 와서는 증시시장의 자금 유용성,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를 굉장히 늘리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송파구도 잠실헬스가 지금 5억 5천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수익률 면에서 따지자면 영끌하신 분들 정말 이제 눈 튀어나오게 생겼습니다. 원금이자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부분이 많아서 이거 갚으려면 그냥 가랭이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보유세 부분도 582만 원에서 712만 원, 이거 매년 돌아옵니다. 부메랑이죠. 그리고 공시가율 현실화 69% 동결했지만 실질적으로 20, 30% 보유세가 더 오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보유세, 재산세율을 1% 더 올린다는 지금 계획. 내년까지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홀드 시켜 놓겠지만 이거 집값 자체가 제대로 좀 안 잡힌다 생각하면 이거 그냥 올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승자인가?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강남 아파트, 마용성 아파트 잡은 사람이 승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줄줄줄줄 새는 그런 어떤 수익률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되면, 게다가 이제 집값까지도 흔들거려 버리면 이거 정신이 없는 거죠. 강동구 보십시오. 고덕그라시움 20억 8천 하락했어요. 10월 17일 52%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마포구 공동 레미안 4차도 11월 27일 불과 지난주 아닙니까? 6억 2천 하락 거래가 나왔고, 성동구 레미안 옥수 리버젠도 10월 19일 날 6억 하락하는. 성동구가 그래도 마영성 중에는 가장 잘 버티고 있는데 여기도 좀 마포구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을 가능성도 높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 좀 빠져나가 보자 해가지고 39억으로 둔갑한 압구정 60억짜리 아파트 이거 다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이제 세금 덜 물겠다는 얘기죠. 국세청 돋보기 딱 들이대고 전수검증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068건 적절한 가액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정말 억지로 깎아내리는 억가, 부동산 시장의 억가는 거의 그냥 상식이 될 만큼 만연했으니까 시장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죠. 집값 띄우기 위해서 1억 날려도 안 사, 그러니까 계약 취소를 어마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시 위약금 10% 가정했을 때
평균 1억 3,683만 원. 이거 그냥 날렸겠습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소톱인데 자기 생돈을 1억 3천을 날리는 사람이 어딨어. 계약 안 한다고. 다 뒷돈 받았지.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계약당 평균 13억 6,838만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위약금 1억 3천만 원. 10%만 잡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결국 이거 뭡니까? 가격 띄우기 아닙니까? 거래가 신고. 탁 띄웠다가 치고 빠지고 꼬리 딱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값 뭐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높여서 설거지 시키고 우매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나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갇혀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뭐 처하게 되는 거죠. 허위 계약 신고입니다, 이거. 결국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민낯입니다, 민낯.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가 몇 건입니까? 5,600건이에요, 5,600건.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 이거. 성동구, 용산구 뭐 집값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건 10%야, 무려. 이게 다 거의 90% 이상이 계약 해제 건은 집값 띄우기였을 겁니다. 1억 3천. 누가 1억 3천 포기하고 계약 포기합니까? 택도 없지. 만 원짜리 한 장도 아까운 판에 1억 3천을 포기해? 말도 안 되죠. 전수검사 해가지고 뭔가가 다 털어내면 그냥 뭐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많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지는 못하다. 이 투명하지 못한 시장이 서로 간의 자전거래 가격 띄우기, 뭐 허위거래 등등, 허위신고 등등 해가지고 집값을 부풀려 올린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증시만 보더라도 정말 고군분투해서 기업들이 실적 평가받고 어떻게 해서든 기술력 평가받고 하더라도 거기서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하늘 가리듯이 다 그냥 실제적인 어떤 자산 가치를 다 가려버리고 자기들끼리 뭐 짜고 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가격을 띄워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이제 왜곡을 해버렸는데 이런 시장이 얼마나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 시장이 정직해야지 계속적으로 커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금도 유입되고 그 자금이 더 확대되고. 금융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투명하게 다 보이잖아, 그냥 유리관처럼.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쭉쭉쭉쭉 커나가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다 가려졌어. 완전 투기 판정의 요소가 돼버렸고. 아무튼 정말 많은 전망들이 흘러나오지만 정말 이 방향 자체를 못 잡게 하는 전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시고 전진하신다면, 그리고 다음 주에 12월 12일 날 나오는 이 DH자의 개포 같은 데는 좀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야, 이거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판단하신 후에 과감하게 또 도전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12월 12일 날 거의 10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역대급 무순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 8년 전 분양가 달고 나오는데 40억짜리를 전세값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무순위 줍줍이다. 잘 살펴보신 후에 진입 여부를 좀 따져보시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금융시장과 반대적으로 부동산 시장 지금 거래 이 분위기는 너무 부정확했고 왜곡돼 있었고 다 덮여 있었다. 이제 이게 일거의 금융시장과 함께 오픈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확실한 어떤 가격 분수령 조정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블한 국토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